안녕하세요. 안효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상속세를 개정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모였다, 어떤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들이 기사에 종종 나오고 있는데, 왜 상속세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현행 상속세와 관련된 법률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무사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상속세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상속세는 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재산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속세와 관련된 세율이 최고 세율이 50%예요. 물론 10%부터 시작되는 초과 누진세지만 어쨌건 과세표준 기준으로 30억이 넘어갔을 때 그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려 50%의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높은 상속세율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50%의 상속세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소유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결국은 세금은 물론 이제 물납제도가 있긴 한데 세금 자체는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상속세를 못 내서 세무서에서 그 상속받은 부동산들을 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실 두 번째가 메인인데, 세율이 높은 거는 별개로 하고 우리나라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산과세형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유산과세형이 뭐냐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합친 순자산가액에서 상속세 계산이 시작이 되고, 피상속인 기준으로 누진세를 적용을 해서 세금을 계산한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과세형은 사실 과세관청은 편해요.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 부채와 그리고 통장 내역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되니까 과세하기는 쉬운데, 상속인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 이런 게 과거에는 탈세를 굉장히 많이 했죠.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시스템도 많이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산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살아생전에 내지 않았던 세금 상속세 한꺼번에 내, 약간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나라 과세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을 가지고 유산과세형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세금이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세무사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물론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는 건데, 이러한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바꾸자는 거죠. 상속인들 중에서 그 상속을 통해서 취득한 재산을 피상속인 기준이 아니고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을 받은 만큼만 내가 내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취득과세형입니다. 받은 만큼 낸다라는 어떤 세법의 취지에도 더 잘 맞는데, 사실상 취득과세형은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좀 과세하기는 골치 아프겠죠. 상속인별로 하나하나 결국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과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취득과세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다른 이제 서양 국가랑 좀 다르게 기업을 만들면 대부분 자녀들한테 많이 물려줍니다. 사실 재벌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재벌들 말고도 사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자식들한테 이 기업을 물려주려고 많이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한테 많이 물려주는데, 그랬을 때 그 가업상속에 대한 어떤 혜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가업상속을 했을 때 일정 금액만큼 면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긴 한데, 규정이 너무 빡빡하죠. 제가 그 요건들을 다 알진 못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길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사업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런 요건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후관리에서 많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을 물려주면 이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어떤 부가가치나 사회에 영향력이 많이 있을 텐데, 뭐 근로자를 계속 고용을 한다거나 매출을 일으키면서 부가세를 계속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이 흘러갈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을 물려주면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할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줬을 때, 즉 주식회사의 주식을 물려줬을 때 50%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 할증이 붙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3개 정도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정을 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번 정부나 이제 학자분들의 의견도 상속세가 지금은 이제 개정될 때가 됐다. 사실 상속세가 1950년에 처음에 제정이 되고 이런 과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게 상속세가 개정될 걸로 예상은 되지만 사실 뭐 이게 언제 개정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세무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